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안들 중에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법안 살펴볼 텐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입법데이트 출연하셔서 일명 예. 태완이법,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국회에 호소하신 내용 쭉 네. 말씀해 주셨고, 예. 그때 사실 좀 울컥했었는데요. 방송하면서도 쾌거를 이루셨군요. 어떠십니까? 그때 저희가 이렇게 통과될 줄 알았을까요? 그런데 네.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그날 우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사연이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태환이 이야기를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어요. 네. 밤 10시 넘어서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보다가 너무 딱하고 그 엄마가 너무 딱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네. 울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거든요. 네네. 하차 나는 국회의원이야. 아, 저 엄마 저 아기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또 법사위원이잖아. 그때 이제 그 엄마의 노력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될 것 같으니까 엄마가 공소시효를 만료시키지 않으려는 방법이 뭐지? 그게 바로 그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내는 거거든요. 네. 태환이가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다. 새때 아저씨다. 네. 태환아하고 부르더라. 근데 엄마 그때 내 눈이 떠지더라. 그래서 봤는데 아는 아저씨더라. 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세울 만한 걸 경찰이 발견을 제대로 못했는지 수사가 잘 안 됐는지 아이는 황산 테러를 당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증언까지 했는데 정작 처벌받을 자는 없는 이 세상. 그런데 시간은 다가오고 끝나가고 그래서 이 엄마가 법원에다 한 번 더 신청을 한 거죠. 다시 한 번 봐달라고. 그게 대구 고등법원인데요. 마침 제가 대구로 국정감사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구에 가서 재정 신청 받아주십시오. 다시 수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엄마가 서영교란 의원을 만나고 싶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온 거죠. 와서 저희 첫 만남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기각이 돼요. 네. 3일 남기고 단 3일 남기고 법원에 재환고를 합니다. 항고를 하고 있는 동안만큼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네. 했는데 이제 3일밖에 없으니까 아예 법을 만들어서 바꿔버리자. 그리고 만들어 놨더니 그때 저를 초청하셔서 인터뷰를 한 거죠. 네. 오늘은 울리지 마십시오. 그럼요. 그러고 났는데 이 세상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네,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네. 한번 통과되지 않으니까 언론이 쓰기 시작하고 이제는 법무부, 대법원, 그리고 국회, 그리고 언론이 움직여서 대한민국의 엄마, 아버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쾌거였습니다. 네. 이 7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번 예. 형사소송법 골자가 어떤 것이죠? 이름이 형사소송법이에요. 네. 형사소송법이란 그러고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태완이법 아하. 이렇게 만든 거고요. 태완이 네. 어머니가 동의해 주셨고 네. 태완이법에 정작 태완이는 해당 사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정작 태완이는 지키지 못하고 태완이는 고통스럽게 떠나서 어차피 지키지 못했으나 마지막이라도 지켰어야 하는데 태완이는 빠졌어요. 그러나 태완이 어머님이 의원님 태완이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에는 태완이를 매개로 태완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살인죄. 네. 제가 원래 냈을 때는 살인죄라고 하면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하는 경우를 주로 살인죄라고 해요. 네. 그 살인죄는 그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것이 살인죄인데요. 네. 이 살인죄에 한해서는 무조건 공소시효가 없다. 2007년까지 공소시효가 15년이었어요. 네. 2007년 이후에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살인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네. 이런 내용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인데요. 제가 발의할 때만 해도 태완이 사건이 황산으로 테러를 강하고 죽어간 사건이라서 처음 수사는 상해치사로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더 고통스럽게 살해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죄가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해치사, 태완이처럼 네. 아니면 강간해놓고 치사라고 될 경우가 있어요. 네. 유괴해놓고 치사라고 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더 나쁜 죄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살인죄로 다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다 공소시효를 폐지했는데 이번에는 네. 거기까지는 합의가 안 되고 살인죄에 해당해서만 네. 한해서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형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태완이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제 네.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돼서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소리가 그렇죠. 있기는 한 모양이에요. 예, 네. 누가 그런 걱정스러운 소리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 들어보셨죠? 반대쪽에 걱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그 자료를 잠깐 보면은 예. 이 반인륜적 또 반인도적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는 데는 대부분 공감을 하는데 예. 그 모든 살인죄까지 공소시효를 폐지한 건 좀 과도하다는 지적이 그 이유가 하나가 예. 이게 의도하지 않은 살인일 경우에 네. 그러니까 너무나 감정적으로 뭔가 네. 통제를 잃어서 살인이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까지도 네. 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이유도 네. 들어있더군요. 네.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살인을 했어요. 네. 의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놀래서. 아니 그거랑 공소시효 폐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거는 처벌을 사형으로 시켜라라는 차원을 넘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있다고 만료시키면 되나요? 이건 공소시효 폐지인데요. 네. 사람들은 혹여나 이걸 가지고 다른 형태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소시효 폐지입니다. 그렇죠. 가중처벌이 아니죠. 가중처벌도 아니고 네네. 공소시효 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어봤다고 했던 건 네, 뭐냐면요. 있었어요. 네. 그동안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경찰은 일이 가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은 용의자가 공소시효 폐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하. 이게 갑자기 공소시효 만료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폐지되면 그 용의자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희한하고 네. 엉뚱한 사고를 하는 거죠. 법이란 네.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까 법을 만들어서 사람끼리 약속을 하는 게 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이제 있을 때는 과거 수사가 과학적이지 못했거나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려웠거나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건이 많이 나올 때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에 집중할까 봐 네. 이런 것이 있었다고 쳐요 옛날엔. 네. 그래서 15년 동안 공소시효가 있었다고 치죠. 근데 지금은 DNA를 한번 채취했다. 이거는 영구히 보존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살해했을 때 강간하고 살해했는데 그 DNA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거 영구히 보존되는데 그 자를 영구히 쫓아야죠. 계속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와 인상착의 기소 중지 시켜놓고 계속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공소시효 폐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 살해당한 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었는데 맞습니다. 살해한 범죄자에겐 공소시효를 줬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가중처벌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공소시효만 폐지하자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예. 두 가지 법안이거든요. 예. 자, 이제 아동청소년법 또 성범죄 특례법 개정안 입법 취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네. 등에 대해서도 강간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DNA 이게 성범죄다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01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한 여대생이 알몸으로 네. 물에 빠져서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 여대생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몸에 남자의 정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DNA가 나온 거죠. 네. 그 DNA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DNA를 가진 자를 잡았어요. 네. 잡았더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여대생 살해와 관련한 증거물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몸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가서 살해당한 시체는 있는데 몸에 DNA가 있어서 그 작자도 잡았는데 네. 정작은 살해한 증거가 안 나온다고 했어서 지금 2016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네. 그럼 이 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수사가 초동 수사에서 잘못되었거나 그 증거를 중간에 놓쳤거나 할 수 있으나 네. DNA라고 하는 이게 성범죄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DNA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우선 공소시효를 중단한다. 네. 제일 나쁜 범죄 아닙니까?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 근데 우리는 그걸 강간치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간 살해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DNA를 찾았어요. 그럴 때는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그 이후에 살해범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초동수사에서 잡지 못해서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우선 이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겁니다. 태환이가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태환아하고 부르더라. 봤는데 아는 사람이다. 세대 아저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는 테러를 당했고 죽어갔고 증언이 있는데 정작 지목되는 사람에게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초동수사 단계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그리고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DNA가 나오면 공소시효를 중단시켜 놓자. 왜냐하면 다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그래서 그 법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근데 공소시효 뭐 폐지 내지는 뭐 적용 폐지 관련해서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게 옳지라고 전반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신 법안이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살해당한 사람이 있었고 그 가족이 있는데 한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말을 못해요. 가족은 쉬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억울한데. 왜? 너무 험한 사건이라서. 그런데 이 가족이 어느 날 변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서 못 있겠어요. 이 범죄자를 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소수예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살인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16건입니다. 그러니까 16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16명의 이야기로 모르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태환이가 있었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반인륜적인 범죄인데 다른 살인 사건도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그거는 잘 몰라요. 그랬거니. 근데 태환이 사건이 이제 공분을 일으키게 된 거고 사실 이제 2007년에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한번 연장이 되거든요. 그랬죠. 예. 왜 연장됐는지 아세요 혹시? 왜 그랬습니까? 2007년에. 네. 우리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인데요. 네. 1991년이에요. 1991년에 한 아기가 유괴됐는데 9살짜리가 이형호. 유괴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예, 예. 그놈 목소리 영화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기는 사체로 발견됐어요. 네. 근데 그놈 목소리에 그놈을 못 잡았잖아요. 네. 엄마가 미친 듯이 잡으러 다녀요. 네. 근데 못 잡았는데 1991년 공소시효는 2006년에 네. 만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2007년에 1991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있어요. 계속 있었죠. 공소시효 만료가 2006년입니다. 네. 개구리 소년 1991년에 실종돼요. 네.
6년에 만료됐어요. 15년. 공교롭게 또 그때 같은 우리가 네. 깨달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25년으로 늘리자. 이것도 25년으로 늘렸는데 그때 사건이 이형호 군 유괴 사건. 그다음에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네. 이거를 보고 우리가 다시 깨달아서 25년으로 늘렸는데 정작 이 세 사건은 해당이 안 된 안 거죠. 되죠. 네. 요번에 태완이 사건이 네.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만들었지만 정작 태완이 사건은 해당이 안 되었죠. 이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전 사건을 돌이켜보고 상징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말씀처럼 공소시효가 폐지가 힘을 얻는 것은 제가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작정을 하면서 네. 세계 사례를 다 찾아봤어요. 저희가 예. 국회 도서관 통해서 세계 공소시효 사례 좀 알아봐 주세요. 예. 라고 했더니 우리만 공소시효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선진적인 나라 미국에는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하, 몇 예. 개 주 같은 경우에는 강간 네. 이런 거에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영국에는 경범죄 외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독일은 나치 전범을 지금까지 쫓잖아요. 그러면서 독일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더니 이제 많은 쪽에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의원님께서 또 특별히 추진하셨던 법이 있습니다. 일명 사랑이법. 예.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인데 네. 이 내용 간략하게 여쭙고 또 다음 쯤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그러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대한민국에는 아기를 낳고 엄마가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아빠도 도망을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착한 아빠가 그나마 내가 키우겠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 아이를 이름을 출생신고를 하려는데 아빠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모르셨죠? 예, 잘 몰랐습니다. 황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아기의 아빠가 내가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출생신고하거나 의료보험을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이러고 세상에 나오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가 그 전부터 그 내용을 알고 추적을 해서 사랑이법을 발현하는데 그 애기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었군요. 그 애기는 이번엔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4번의 재판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DNA 유전자 검사하면 한 번만 가정법원에서 인정해주면 되게끔 법을 고쳤는데요. 그게 일명 사랑이법, 태안이법. 네. 예. 참 그냥 법하면 딱딱한데 예. 이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좋고 뭔가 이 법 안에 꽃이 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정감도 느껴집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혹시 태완이법 후속 법안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예. 준비하십니까? 우리는 강간치사, 네. 그다음에 상해치사, 촉탁살인 이런 거 있어요. 아하. 우리 부모님 좀 어떻게 해줘. 아이고. 그래갖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보험 이런 못하기 경우엔 위해서. 예. 최고형이 7년이에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고형이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살인죄로 바꿀 수 있는 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건 형법이거든요. 네. 형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유괴치사 이것도 최고형이 7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선 형법을 개정해서 이형호 군 사례 같은 경우, 그다음에 태안이 사례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살인죄에 해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는 네. 공소시효의 만료가 없게 하는 네. 형태로 바꿔나가는 2단계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3단계 태완이 사건, 이형호 군 사건 등을 다시 한번 상징적인 반인륜적 범죄이니까 네. 소급해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법조인은 여기에 화들짝합니다. 제가 네. 비법조인이라서 네. 그리고 엄마라서 네. 우리 앵커님처럼 따뜻한 가슴이 있는 여성이라서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할지 모르는데 네. 이제 이건 황당한 발상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담은 법으로 바꾸는 따뜻한 발상. 이제 더 네. 이상 우리가 빚을 지지 않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네. 그런 법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별명이 사이다 의원이시라고 뭐 네. 인터넷이 그냥 막자 있습니다. 네. 워낙 톡톡 쏘고 시원한 그런 대정부 질문 하셨기 때문에 네. 얻으신 별명인데 지금 오늘 그 국회의원 배지 외에 예. 독특한 배지를 하나 더 갖고 오셨는데 예. 이게 향후 입법 활동하고 관련이 있으시다고요? 요거는 위안부 할머님들의 네. 물 위해서 기금을 모으면 나비 모양이네요. 나비 기금입니다. 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비처럼 헐헐 자유롭게 날면 좋겠다라는 뜻의 나비 기금. 나비 기금. 이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영원히 기리는 그 법 개정도 해야 되고 일본을 향해서 사과해라, 보상해라라고 하는 전선에 좀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다음번에도 이렇게 톡톡 쏘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